때는 말이야. 우리는 어땠나요? 선풍기도 고마웠어. 맞아요. 이 부채만 선물 받아도 거의 가져가가지고 이거 내년에 써야지 이렇게 잘 두고 쓰고 에어컨이 무슨 말이야. 선풍기만 사도 막 너무 좋아하고 그랬던 시대인데 네. 근데 이제 막상 또 에어컨을 이렇게 들여놓으니까 이게 전기값 때문에 네. 또 마음이 안 편해.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래서 방송을 이제 준비한 건데요. 전기요금 걱정을 덜면서 올여름 건강하고 시원하게 여름 보내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자, 첫 번째 방법. 네. 짠. 필터는 기본, 냉각핀까지 청소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최준영 박사님. 냉각핀 청소. 냉각핀. 예. 네, 기본적으로 에어컨의 좀 원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에어컨은 뭐 이 실내에 있는 더운 바람들을 저희가 에어컨으로 흡입한 다음에 에어컨 안에 보통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제 증발기라고 그러는데 그 냉각핀이라는 거죠. 냉각핀에 차가운 거와 열을 교환을 해서 시원한 바람을 이렇게 내보내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덥고 습한 좀 약간 지저분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뭐 필터에도 좀 걸치게 되고요. 근데 작은 미세먼지 같은 것들은 필터를 통과해서 이제 냉각핀까지 저희가 가게 되거든요. 근데 냉각핀이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좀 습하게 됩니다. 예, 습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미생물이라든지 여러 네. 이제 곰팡이들이 아마 생존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필터는 물론 그죠 이 냉각핀까지 좀 주기적으로 좀 청소를 좀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한여름에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시원하고 또 건강하게 저희가 날 수 있는 그게 하나의 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냉각핀. 사실 에어컨 필터는 저도 진짜 이렇게 뜯어서 꺼내가지고 물로 세척해서 말려서 다시 넣고 이런 청소는 해봤는데 네. 냉각핀은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네. 정말 안전하고 간단하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네. 제가 이 돔 안에 넣어뒀는데 자, 열어드리겠습니다. 뭐죠? 물? 그냥 물 따뜻한 물하고 베이킹소다예요. 물과 아, 베이킹 소다로 청소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 500ml 정도 물에 2스푼, 밥숟가락으로 2스푼만 타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잘 저어주세요. 잘 저기 저어서 물이 따뜻해야 잘 물하고 잘 이게 녹죠. 예, 녹더라고요. 그래서 잘 녹이신 다음에 이렇게 분무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분무기에. 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 분무기가 이렇게 쫙 퍼지는 그런 안개 분사 말고요. 네. 직수로 하셔야 돼요. 아, 직수. 아. 네네. 제가 한번 한번 쫙 뿌려볼게요. 해봐주세요, 네. 선생님. 옆으로 이렇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제가 거예요?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여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세게 나오는 네. 거.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 예. 네. 이렇게 세게 나와야지 힘있게 냉각핀으로 막 써가지고 그 곰팡이나 이물질들을 떨어뜨려 주겠죠. 네. 제가 한번 에어컨 쪽으로 가볼게요. 네. 자, 그러면 저도 옆으로 가서 조금 도와드리면서 좀 가까이서 배워볼까요? 구경 네, 선생님 오세요, 오세요. 구경 가야지. 자, 제가 옆에서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예. 뒤쪽에 보시면 네. 이런 필터를 뺄 수가 있어요. 네, 요거는 씻어봤어요. 이거는 이제 물로 씻어가지고 잘 말린 다음에 네. 넣어주시면 네, 되고요. 햇볕에다 쨍쨍할 때 그냥 바짝 안 말려가지고. 됩니다. 햇볕에 가면 이렇게 네.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조금 그늘진 곳 이런 데서 그늘에 이제 말려야 되는군요. 네, 그렇게 말려주시면 되고요. 드라이로 해도 안 되겠네 그러면. 아유. 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필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이건 씻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자, 이제 이거는 주기적으로 맞으시겠어요? 요거 네. 요렇게 생긴 거는 네. 주기적으로 교체하시고. 기적으로가 얼마만인가? 그게 써져 있어요. 네. 필터에. 예. 필터마다 그리고 다르지. 네. 제가 그냥 오늘은 풀러서 보여드릴 건데 집에서는 안 풀르셔도 돼요. 네. 그래요? 아, 그래요? 안 풀러도 돼요? 네, 집에서는 안 풀르셔도 돼요. 안 풀로 그럼 이 위에다가 해요 네, 그냥? 여기서 이제 보이잖아요. 네. 지금 네. 냉각핀을 보여드리려고 풀렀는데 냉각핀이에요, 이게. 아, 네. 근데 이제 겉에 쌓여져 있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가까이 대고 이렇게 쭉쭉쭉쭉 위에서부터 쭉 뿌려 내려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막 물을 뿌려도 돼요? 그냥 뿌리셔도 돼요. 전기가 왜냐하면 오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 근데 이제 냉각핀 사이에도 이 에어컨을 돌리면 네. 물이 고여요. 네. 물이 고여서 내려갈 때 이 세제수도 끌어내려서 같이 다 배관으로 씻기면서. 다 그렇죠. 그럼 소를 따로 뗄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냥 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주의점이 있습니다. 주의점이 뭐냐면 다 뿌린 다음에 에어컨을 1시간 정도는 강하게 좀 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냉방으로? 네. 네. 그렇게 되면 막 그 냉각핀 사이에 물이 막 고이면서 흘러 내려가겠죠.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 다음에 송풍으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말려준다. 말려주셔야지 더 이상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깨끗하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아, 근데 그 베이킹 소다 대신에 식초를 사용해도 되나요? 그런데 이제 천연 세제로 식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전제품이잖아요. 네. 가전제품에는 산성이나 강한 알칼리 세제를 쓰게 되면 부식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지. 네, 그렇기 산이니까. 때문에 네, 식초 같은 거는 이제 약산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곰팡이도 또 잘 번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 사용하지 마시고 그 곰팡이 때는 알칼리수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까 뭐였죠? 소다. 네, 베이킹 베이킹 소다를 소다. 쓰는 네. 게 좋겠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자리로 가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네. 할까요? 네. 실외기 외관 청소까지 해라. 아, 이거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청소를 안 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맞아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에어컨이 실내기, 실외기가 있는데요. 근데 실외기는 모두 바깥에 놓이게 되죠. 근데 에어컨의 중요한 부품들, 그러니까 그래서 압축기라든지 뭐 응축기가 중요한 부품들은 다 실외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소비자들이나 저희 가정주부들이 실외기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신경을 덜 쓰게 되시죠. 그다음에 조건도 상당히 악조건이고요. 그냥 뭐 비도 맞고 뭐 저 낙엽도 떨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런 한 여름에 뭐 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드물게만 화재도 나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내기만 청소하시는 게 아니고 실외기도 좀 주기적으로 좀 깔끔히 좀 청소하시고 좀 먼지 털어내시고 그다음에 낙엽도 좀 져주시고 네. 그러시면 훨씬 에어컨을 좀 더 냉방 효율도 높일 수 있고요. 또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네. 그럼 세 번째도 마저 볼까요? 네, 세 번째 짠. 냉방 기능보다 송풍 기능을 사용해라고 돼 있네요. 아, 요즘 그 에어컨에 보면 뭐 송풍, 제습, 냉방 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중에서 송풍 기능을 사용하라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저기 송풍 기능은 기본적으로 냉방 기능이 꺼진 우리 그 선풍기와 같은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바람만 불어주는 네, 거죠? 바람만 내주면 돼. 이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에어컨이 냉방 기능으로 하면 압축기라는 제품이 계속 이게 작동하면서 전기료가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용하실 때 일단 냉방 기능으로 전 실에 그러니까 실내기의 온도를 좀 많이 낮추신 다음에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내가 뭐 편안하다. 그때는 내 송풍 모드로 바꿔주시면 아무래도 그죠 전체적으로 저 찬 기운을 느낄 수 있어서 좀 더 전기가 안 절약적이고 그다음에 더 꾸준히 찬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이 뭐 너무 이런 폭염주의보도 내리고 너무 더울 때는 사실 또 뭐 냉방 기능을 사용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럴 때 저는 선풍기도 같이 좀 틀어놓고 사용하거든요. 공기 순환 그거 이제 좋다고 시원한 들은 것 바람 같아요. 골고루 퍼지라고 네. 저 잘하고 있는 거죠. 네, 뭐 맞습니다. 우리 저기 신혼여행께서 아주 뭐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선풍기하고 에어컨 같이 틀면 좀 더 효율적이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정확한 방법을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정확한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에어컨하고 선풍기하고 같이 쓰실 때는요. 에어컨에 그 찬바람이 나오는 그 앞쪽에 선풍기를 좀 놓으시고 네. 그리고 같이 작동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만 찬바람이 선풍기의 바람하고 같이 해서 널리 좀 이렇게 골고루 퍼질 수가 맞바람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맞바람은 이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네. 에어컨 방향은 아무래도 방향이 한 방향만 나가니까 네. 선풍기는 좀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골고루 좀 나갈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또 중요한 또 팁 하나 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에어컨과 선풍기를 같이 운전하실 때는 에어컨은 가능한 한 양 모드, 그러니까 좀 약 모드요. 예. 하시고 약한 선풍기는 강한 강. 바람으로 아. 이렇게 해주시면은 에어컨에서 나오는 전기를 좀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느낄 수 있는 시원함은 더 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저도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친구가 네. 24시간을 에어컨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같은 온도로 계속 돌리는데 그냥 하루 종일 틀어도 뭐 한 달에 전기 요금이 7, 8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와, 이거 뭐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된다고 안 그래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절대 가만히 안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제가 맞습니까? 제 친구가 맞습니까, 선생님? 아마 그 친구분이 네. 아마 그 에어컨을 최근에 사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죠, 아마, 그거는? 예. 시적으로 에어컨을 좀 원리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에어컨에 이제 전기를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압축기라는 그 사람의 심장 같은 부품이 계속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전기를 계속 많이 먹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계속 틀어놓으면은 예전 같은 제품들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계속 꺼졌다 켜졌다 그게 작동하시는 것보다는 한 일정한 온도, 예를 들어서 저희는 뭐 26도가 일반적인 우리 실내 온도니까 26도로 그냥 이렇게 세팅해 놓은 다음에 계속 운전을 하시는 게 꺼졌다 켜졌다 계속 그냥 뭐 좀 더우면 켜고 그죠? 또 추우면 네. 약간 숨을 끄고 그것보다 훨씬 더 전기를 좀 더 아껴서 쓰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아마 지금 친구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새로운 제품 샀었나 본데 요새 최근 들어와서는 대부분의 에어컨들이 기술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그 인버터형이라고 아마 들어본 시장에서 것 같아요. 찾기 쉬우실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인버터형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계속 온도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꺼지지 않고 계속 그 안에 있는 부하, 온도 부하에 따라서 뭐 강하게 돌았다, 뭐 약하게 돌았다, 중간도 돌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를 조금씩 쓰기 때문에 기존의 제품들보다는 훨씬 더 에너지가 전력적이고 전기료가 적게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제품 사실 때는 그런 제품을 좀 사시는 게 더 우리가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정 그 온도에 도달하면 그 온도를 계속 그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이제 인버터 기능이죠. 맞습니다. 네. 에어컨에 이어서 선풍기. 뭐 폭염에는 사실은 에어컨 당연히 받고 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선풍기를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게다가 요즘 예쁜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휴대용으로 이제 손풍기라고. 손풍기, 네. 네. 그리고 뭐 여기 거는 것도 나오고 거는 것도 이제는 나왔죠. 모든 데서 바람을 느낄 수 있게 그 정도로 더운데 사실 이게 정말 여름 필수품이에요. 어쩔 수가 없죠. 네, 뭐 그런데 선풍기라고 다 같은 선풍기는 아니고요. 그래요? 선풍기 중에서도 또 특별히 더 시원한 선풍기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는 선풍기 다 똑같이 생겼는데 더 시원한 게 어디 있어요? 신제품이 그러니까요. 또 나왔나? 네, 그래서 제가 되겠어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직접 제가 한번 네. 설명드리려고 선풍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네, 좀 예. 잠시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우리 집 도와드릴까요? 거하고 똑같이 아이고, 생긴 네. 거 네. 같은데. 이거 좀 앞으로 좀. 네. 선풍기. 아니, 왜 보기 그냥 선생님 뭐가 다르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똑같은데. 네, 뭐 보이시는 뭐 같으신 분인데요. 이제 네. 선풍기는 기본적으로 종류를 저희가 안에 선풍기 안에 그 날개죠. 팬의 개수로 좀 나눕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안에 팬이 지금 날개가 3개고요. 넓적한 게 3개 들어있어요. 네네. 예. 요거는 지금 5개짜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네요. 이 팬의 개수에 따라서 선풍기의 풍량, 풍속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한번 시험으로 우리 그 시청자들한테 한번 좀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그러면은 요거를 두 개를 다 강풍으로 한번 눌러볼까요? 먼저 요거부터 누르시고 좀 이따 예, 누르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직접 여기 장비까지 가져와가지고요. 직접 풍속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날개가 많은 게 바람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게요. 네, 그래서 다르다 그러셨나 보다. 네, 요걸 제가 측정한 다음에 그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막 올라갑니다. 네네. 47, 40. 아니요, 이게 좀 흔들려가지고 잠시만요. 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아, 요새 별게 다 했네요. 50, 51. 네,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네. 좀 카메라 여기 지금 한 51. 5.1 미터 5.14. 퍼 세카가 지금 시키고요. 예. 네, 요거는 좀 꺼주고 예. 다음에는 날개가 5개짜리 그거를 좀 저희가 힘내! 네, 보여줘! 능력을. 잠시만요. 날개가 얘도 막 올라가요. 많으니까 잠시만요. 더 수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만. 다시 내려가네. 4.2까지 갔다가 네, 참 4.1, 요거 좀, 사- 카메라 좀 4.09, 네, 한 4.09 정도 4.1 나옵니다. 뭐 이 정도예요. 아, 오, 신기하네요. 날개가 약하다는 그러니까 거? 더 그 개수가 적은 게 바람이 더 그러게 센 말이에요. 거네요. 네, 여기서도 선풍기 좀 원리를 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네. 선풍기는 기본적으로 날개 그하고 모터가 있고 그 뒤에 있는 공기들을 그죠? 앞으로 팬이 돌면서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자 이렇게 날개가 3개짜리는 이게 한 번 회전할 때 이게 3번을 나눠서 공기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반면에 날개가 5개짜리도 더 많거나 하면은 뭐 5개짜리면 5번으로 나눠서 공기를 보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짧게 나누는 그 팬들이 날개가 훨씬 더 부드럽고 약한 바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같은 양을 했을 때 반면에 날개가 더 적으면 아무래도 같은 양을 보내야 되니까 더 확 보내야 되니까 풍속도 세지고 강력히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좀 다르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가정에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네. 소비자한테는 어떤 걸 더 추천하시겠어요? 용도에 따라서 다르지 용도에 따라 않을까요? 다르죠. 네. 저도 이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네. 날개가 적을수록 이게 풍속이 강해가지고 시끄러워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공동 공간인 무슨 거실 뭐 그런 데다가 이제 틀어놓으면 좋은데 네. 아이들 자는 방이나 공부방 이런 데는 조용하게 오엽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요새 좀 광고도 많이 보는데 네. 선풍기 그리고 그다음에 에어 서큘레이터 이렇게 맞아요. 써 있는 게 있어요. 네네. 그 무슨 차이인지 내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 디자인 보고 저는 사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에어 뭐가, 서큘레이터. 뭐가 달라요, 총 선생님? 네, 저 에어 서큘레이터는 뭐 공기 순환기라고 요새 아마 제품을 많이 쉽게 찾을 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기능은 선풍기하고 뭐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사용하는 용도가 좀 차이가 납니다. 에어 서큘레이터는 말 그대로 한 10에서 15m까지 아주 강력한 바람을 멀리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도 쓰냐면 이렇게 이 실내에 있는 룸 안에 있는 공기를 많이 순환시킬 때 그때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선풍기는 뭐냐면 한 3m에서 4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저희가 직접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용도를 쓰기 때문에 용도가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여름철에 오늘같이 더운 날은 뭐 에어컨을 안 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어컨을 틀고 보통 에어 서큘레이터를 같이 작동하시면 네. 실내가 골고루 좀 시원하게 쓸 수 있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네. 정말 뭐 두 가정이 다르기도 하고 근데 선풍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 옛날에 선풍기 괴담 있어요. 그 여름만 되면 나오는 얘기 있어. 어렸을 때도 네. 너무 더우니까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너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그렇죠. 맞아요. 죽는데 막 이래. 예전에는 뉴스에도 실제 그렇게 나온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선풍기 틀어놓고 애들 방에 잤다고. 가서 밤에 막 껐어 나는. 네, 그래 막 그래가지고. 타이머 해놓고 자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네. 왜 요즘은 그런 얘기가 잘 없어요? 네, 뭐 우리 앵커분들이 맞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뉴스에 가끔 그죠. 나왔어요. 선풍기 때문에 뭐 사망했던 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뭐 선풍기가 주 원인으로 사망한 거는 아니고요. 사용하는 방법이랑 그게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풍기의 사망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저체온증이고요. 네. 하나는 저산소증이라고 합니다. 저체온증은 뭐냐면 아무래도 선풍기 틀어놓고 잘 주무시면 아무래도 이 체온이 좀 낮아져서 이게 좀 지병이나 이런 분들 있으신다한테는 상당히 좀 치명적일 수 있고요. 예. 저산소증은 아무래도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그죠? 선풍기를 계속 틀면 아무래도 호흡하고 산소가 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사망의 연인이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뭐 결과를 보면은 일반 건강하신 분들은 그게 사망할 확률이 거의 없고요. 아마 좀 지병이 있거나 아니면 또 좀 술을 좀 많이 드셔서 과음으로 그런 데서 아마 사고가 예전에 많이 나오고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요 선풍기 때문에 전체적으로죠. 저희가 뭐 사망의 연유는 거의 없고요. 단지 이제 뭐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무래도 선풍기를 계속 쬐시면 아무래도 몸, 코나 목이라는 데 건조하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건조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감기라든지 특히 요새 또 뭐 바이러스가 워낙 유명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있으니까 가능한 한 좀 적당히 하시는 게 그게 건강을 위해서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건강 때문에도 그렇지만 선풍기는 이 발 쪽으로 하는 게 훨씬 시원해요. 아. 이 발을부터 뜨거워지잖아요. 우리 막 더울 때 신발 딱 벗으면 시원하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발부터 뜨거워지기 때문에 발을 시원하게 하면 이 상체까지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네, 네. 발 방향에서 틀어주시는 걸로 하면 좋습니다. 선풍기도 더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그 삼엽도 이제 돌리면 시원하다 그러는데 그 삼엽을 더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뭐가 그 있어? 좀 이쪽으로 당겨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자, 뭘까요? 짠. 짠! 네. 제 친구잖아요. 생음료 마시기. 알루미늄 근데 얘가 캔? 뭘 하는 거죠? 이게 어. 자, 아니 있죠. 예. 네, 이렇게 다 그냥 이거 빈 뭐예요? 거예요. 네, 잘 드셨죠? 예. 드셨어요? 이 알루미늄 캔으로 시원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궁금하네요, 진짜. 뭘까? 이렇게 찌그러뜨리셔가지고 이렇게 위에다가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저렇게 뭐야? 해서 이게 무슨 뭐야? 효과가 되죠?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 모터가 계속 돌게 되면 막 후끈후끈 뜨겁잖아요. 이 뜨거운 열을 발산시켜주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이렇게 붙여놓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열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요? 야,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선풍기 온도 변화를 바로 눈으로 확인해 본 그런 실험을 이제 하면 좋은데 아쉽게도 저희 스튜디오 온도가 지금 거기 맞아요. 바깥에 네. 비례해서
너무 그만큼 굉장히 지금 시원하게 해놨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선풍기 모터를 이제 과열 상태로 해놔도 금방 이제 그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실험을 할 수가 없어서 대신에 저희가 방송 직전에 미리 촬영을 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화면을 보시면 캔 붙이기 전에 온도가 34.0도였는데요. 캔을 붙이고 선풍기를 약 10분 동안 가동을 했더니 31.8도까지 떨어졌어요. 네. 장시간 틀어놓으면 온도가 이제 더 내려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열이 네, 날아가는 거네요. 열 전도율이 굉장히 뛰어나요, 알루미늄이.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틀어놓게 되면 이 과열되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시원하게 그렇게 이제 즐기실 수가 있겠죠. 네. 와, 신기하다. 그럼 갑자기 캔 음료를 먹어야 되겠다는 막 생각이 막 드네. 저희 집에 오시면 한 10개 정도 드릴 수 있어요. 알았어. 갈게요. 네,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캔 없다고 뭐 일부러 드실 필요는 없고요. 예. 집에 알루미늄 호일 있으시잖아요. 그거 있죠. 네, 안 갖다 놨는데 알루미늄 호일을 위에다가 여기- 붙여주셔도 되고 제가 여기다 네. 갖다 드릴게요. 아, 네네네. 이렇게 대신에 이렇게 붙여주셔도 되고 구멍만 막지 않으시면 돼요. 네, 구멍만 막지 않고 이렇게 대놓거나 옆에까지 감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또 바람이 열이 더 시원해져요. 날아가구나. 바람이 훨씬 시원해져요. 와, 신기하다. 알루미늄 캔과 신박하네. 호일. 네. 아니 근데 시원한 바람을 쐬는 게 뭐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건강이나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는 때에는 그렇죠. 또 깨끗한 바람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청소를 잘해야 되는데 청소. 애프터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여름에 뭐 철바뀔 때마다 일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저도 선풍기는 진짜 잘 닦거든요. 네. 그 망 분리해가지고 날개 떼어서 싹 물로 해가지고 또 쫙 말려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조립하면은 깨끗하게 기분도 좋고 그렇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게 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쵸. 막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근데 말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게 아유 그게 좀 안 기다려지더라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마른 수건으로 막 이렇게 사이사이 나 나름대로 잘 닦는다고 생각하는데 요걸 돌려보면 물이 뚝뚝 떨어져. 아 맞아요. 그럴 때 있어요. 어디서 그러면 나오는지 몰라 진짜. 그럴 때 이게 또 무슨 감전사고나 무슨 빠지지. 부장이 난다거나 또 이런 건 없을까요? 네, 제가 정말 간단하게 집에 있는 재료로 그냥 닦아주시면 되는데 정말 쉬워요. 제가 알려드리면 오늘 닦고 싶으실 거예요. 자, 이 안에 진짜 나 재료 오늘 있거든요. 뭔가요? 닦아야 돼요. 자,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뭘까? 네. 아, 이거는 식초. 제가 식초예요. 네, 하나는 천연 식초인데. 재료로 많이 쓰는 식초. 이온 음료? 이거 쌀뜨물 같다. 맞아요, 식혜 아니야, 쌀뜨물이에요. 네. 쌀뜨물이 왜냐면 쌀뜨물. 천연이라고 네. 그러니까. 네, 쌀뜨물이 세정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이 그래요? 안에 전분이 녹아 맞아, 있어가지고요. 설거지해도 먼지를 굉장히 잘 흡수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소주 한 잔 정도 식초를 부어주세요. 그다음에 잘 저어주시고 자, 집에 이런 수면 양말 신다가 버리는 거 많으실 거예요. 있어요. 제가 손에다 끼울게요. 손에다 끼우면 이 손가락도 잘 쓸 수 있어가지고 청소가 잘 돼요. 이렇게 톡톡톡톡 문질러서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방법. 이 넓은 쪽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얇은 쪽부터 바깥쪽으로 나와주셔야 돼요. 자, 제가 한번 쓱 맞아. 볼게요. 밖에서 안으로 깨끗해라. 하니까 안으로 때가 끼더라고요. 그렇죠. 어머, 세상에. 어머. 어머, 와. 여기 네. 조금 비켜줘 보세요. 요 어쩜 이렇게 깨끗하고 어머, 어머. 여기 새까맣잖아요. 그냥 한 번만 왔다 가도 자, 어머나. 자 이만큼. 저렇게 새까맣게. 네. 내 소중한 너무 손. 잘 닦아진다. 네, 너무 잘 닦아지고 어머, 더 이상 닦지 않으셔도 돼요. 더 이상 안 닦아도 돼요? 네, 끝. 헹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닦아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 물로는 그 정도로 잘 안 닦인다는 거죠? 일반 물로는 이렇게 잘 안 닦여요. 지금 세정이 잘 되는 세제를 썼기 때문에 잘 닦이는 거거든요. 와 선생님 근데 손 지나간 데가 새하얘졌어요. 와 대단하다. 신기해네 진짜. 이쪽이 지저분해서 이쪽도 한번 이렇게 닦아볼게요. 와. 오. 이거 물도 뚝뚝 안 떨어지고 와, 너무 그건 또- 괜찮네. 이렇게 닦아주시면 굳이 여기 풀르지 않아도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닦으시면 되거든요. 어머나. 그럼 편하게 닦을 수 있잖아요. 저거를 그 화장실에 가져가서 닦을 때 혹시 물 묻으면은 나중에 또 전기 감전될까봐 코드를 그 두꺼운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로 눈에다 붙여놨어. 물 묻지 말라고. 야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네. 그리고 여기서 좀 선풍기 청소하실 때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모터 부분 청소해 주셔야 돼요. 아 거기도요? 네. 지금 이제 생방송이기 때문에 여기 나사 하나 있는 거 풀러놨는데요. 나사 하나만 풀면 돼요.
한 개만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전문가만 풀르는 줄 그러니까 알았는데. 모터는 도전해 본 적이 없어요. 선풍기에 가끔 화재가 나는 게 그 모터 때문에 그렇다고요. 네, 모터에 먼지가 먼지. 쌓여서 그래요. 모터의 먼지는요, 요런 이렇게 그 칫솔에 알코올은 알코올. 약국에 가면 쉽게 사실 수 있으세요. 알코올을 살짝 묻힌 다음에 잘 털어주시고 이렇게 이빨 닦듯이 살살 먼지를 털어주시면 돼요. 네. 근데 알코올은 날아가니까 네, 그죠? 알코올은 물기가 남아 휘발성- 있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맞아요. 그러네요. 휘발성이 있어서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이거는 먼지 청소가 조금 된 것 같아요. 사실 이 모터에 먼지가 막 이렇게 덩어리로 막 어머. 뭉쳐 있거든요, 그렇구나. 원래. 네. 자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요. 다른 선풍기들도 이렇게 풀르기 쉬운가요? 다른 선풍기도 나사 하나만 풀르면 돼요. 아, 그래요? 딱 하나예요, 나사 하나. 우리 남편도 그거는 내가 가서 진짜 도전을 행복하게 못 해줘야지. 했는데.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보이는 때면 좋은데 요새 보이지 않는 때 있잖아요. 요새 바이러스가 굉장히 창궐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손이 닿는 부분은 잘 닦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이제 알코올 썼잖아요. 네. 알코올 수건에다 묻혀가지고 이런 이제 손잡이 부분 아, 이런 버튼. 데는 좀 이렇게 닦아주셔야 돼요. 스위치 네, 있는데. 스위치. 선생님 그 망 좀 요렇게 치워주세요. 요거만? 닦고 네네네. 계신 거 보일 수 있게. 네. 예. 버튼 부분도 꼼꼼히 잘 세척을 네. 해야 되는군요. 깨끗한 부분으로 자, 이렇게 아, 스위치를 이거 잘 어떤 닦아주셔야 집에 돼요. 선풍기 더럽겠었네. 그러니까요, 먼지가 엄청나요. 근데 사실 선풍기 같은 거는 왜 구석에 이게 동선에 겹치지 않는 데다 놓고 이제 이렇게 딱 그러니까 버튼만 안 누워서 보여요. 쓰니까 먼지가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쓰시기 전에 닦으시고 또 쓰신 후에도 조금 닦아서 보자기 같은 걸로 잘 싸서 보관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에어컨 냉방 설정보다 제습 설정이 전기료가 정말 적게 나오나요? 제습 설정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최준영 박사님. 어떤가요? 설정 기능에 따라 전기료. 네, 아마 에어컨 중에서 제습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습 기능인데 에어컨은 제습을 어떻게 하냐면 냉각 제습이라고 해가지고요. 온도를 이렇게 쭉 낮추면 이 실내의 수증기에 있는 그 수분들이 좀 흡수되는 방식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완전 풀 냉방으로 운전하는 것보다는 좀 적게 먹지만 그래도 그냥 전용 제습기를 쓰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전기료가 많이 절약되지는 않으십니다. 아. 왜냐하면 전용 제습기하고 우리 에어컨에 쓰는 제습 기능은 좀 다른 제습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죠? 뭐 조금은 뭐 유리하지만 그렇게 크게 전기료가 내려가진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에어컨은 이제 그 송풍 기능을 쓰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제습기 외에 그냥 그 기구를 쓰는 게 에어컨에 있는 제습 기능을 쓰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네, 제습기 전용을 쓰시는 게 알겠습니다. 되죠. 예. 이번에가 이제 제습기인데요. 아, 제습기 얘기가 나왔네요. 요즘 그 한국 날씨도 뭐 스코리니, 뭐 습하다, 네, 네. 뭐 후텁지근하다 동남아 해가지고 날씨란 얘기 많이 동남아 해요, 날씨죠. 요즘. 그래서 네. 저도 뭐 제습기 한 대를 이제 구입을 했는데 오미연 선생님도 제습기 쓰고 계신가요? 아니 제습기는 비싸지 않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래가지고 또 이제 우리 아파트에 같은 주부들끼리 공동 구매를 하지. 예. 그런데 이제 하려고 그러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 그거 전기료 폭탄이에요. 그래서 그냥 스톱했어. 나한테 했어. 이랬어요. 네. 아니 근데 또 제 주변이나 네. 뭐 이렇게 젊은 엄마들 이렇게 보면은 제습기가 아이들 뭐 교복도 금방 마르고 빨래 널어놔도 금방 마르고 네. 집도 뽀송뽀송해지고 그래가지고 많이 잘 쓰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 저도 이거 하나 좀 마련해야 되나 장만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예. 써보시니까 어때요? 도움이 돼요? 밤에 켜놓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면 네. 그 물통에 물이 그냥 한가득 차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물 먹는 하마도 열심히 아니고 일을 하기는 하네. 이 물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왔나 굉장히 막 그 신기해했는데 그 집안에 이제 온도는 같아도 확실히 습도가 없으니까 뽀송뽀송하죠? 덜 더운 것 같아요. 쾌적하죠? 예, 예, 예. 그렇구나. 박사님 이게 순전히 제 기분 탓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기분 탓은 아니고 사실 뭐 느끼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네, 제습기 원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여름철 한 32도 정도 실외가 온도가 올라가면 사람 이 몸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자기가 이제 몸 체온을 밸런스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땀이 나죠. 네. 땀이 나면 그 땀이 뭐 바람이 나서 건조한 바람이 이러면 좀 시원한 느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원리하고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습기는 말대로 이 실내에 있는 그 수증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들을 그죠? 제습해 가지고 아주 공기를 좀 약간 건조하게 만드는 기능이기 때문에 말대로 저희가 뭐 이런 장마철이거나 좀 수분이 높을 때는 상당히 큰 영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름에 제습기 필요할 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빨래 진짜 안 말리잖아요. 맞아요. 장마철에 그 냄새 나고 예. 그럴 때 이제 그 한번 쓰시고 그리고 저녁 때 왜 열대야인데 습도가 너무 높아서 막 이게 턱턱 숨이 막힐 때 있죠. 아유, 온몸이 끈적끈적하죠? 네, 그때 틀어주시면 쾌적하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몇 시간 틀어두면 그냥 순식간에 물이 그냥 꽉 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조금 이것도 가격을 좀 전기값을 조금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습기는 에어컨과 동시에 사용하지 마라? 그래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왜냐면 같이 쓰셨어요? 당연히 같이 썼죠. 여름에 에어컨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 가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 제습기 있으니까 에어컨하고 동시에 사용을 굉장히 했었는데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사용하지 말라는 건가요? 네, 일단 그 에어컨은 뭐 아시다시피 실내기, 실외기가 있어서 실내기에는 찬바람이 나오고 어차피 찬바람이 나오면 그 나머지 더운 바람은 바깥으로 좀 빼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에너지 밸런스를 맞추는 제품인가 반해서 제습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습기는 아마 좀 이따 볼 테지만 대부분 일체형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아마 들어오는 열과 나가는 열이 하나로 좀 있어서 이 실내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습기를 좀 가동하시면 그 방은 좀 더운 걸 후텁지근하죠. 후텁지락을 느끼실 그래서 거예요. 바로 에어컨을 또 켜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습기 틀어놨는데 제습은 되지만 온도가 올라가니까 또 더위 더 느끼면 아무래도 더 냉방을 더 강하게 하실 거 그렇죠. 아니에요. 더 세게. 그러면 뭐 당연히 또 전기가 많이 쓰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오게 돼서 그래서 가능한 한 에어컨하고 제습기는 이렇게 좀 따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습기 정말 뭐 안 쓸 수도 없고 뭐 따로 쓰라고는 하셨지만 그러게요. 붙어 있거든요, 이게 같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쓰지 말아야 되나요? 안 쓰실 수는 없지만 하여튼 방법이 다양한 제습기 쓰실 때는 자 에어컨 대신에 선풍기를 이용하시면 선풍기.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십니다. 아, 네네네. 그렇군요. 예, 예.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사용하지 마라.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사람이 있으니까, 나가야 되나요? 사람이 있으니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마 여기서 아마 작가분들이 좀 아주 심오했나요?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의 몸이 뭐 성인 같은 건 한 70%고 애들 유아 같은 경우는 한 85%가 저기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분으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또 우리가 보통 하루에 저기 그 의학 리포트 보면 저희가 이제 호흡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게 땀으로 증발돼서 나가면서 우리가 수분을 잃는 게 한 성인 같은 경우가 한 1.5리터 정도가 나간답니다. 오, 그렇군요. 거기다가 이제 제습기를 틀어놓으면 아무래도 그죠 습도를 빨아 가져가니까 네. 예. 여기에 있는 공기에 있는 수증기 빠르게 가지고 제 몸에 나오는 그 수분도 같이 빨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죠 건조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주변이 건조하게 되면 특히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 그죠? 뭐 건선이라든지 네. 지루성 피부염, 좀 심하면 아토피까지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뭐 건강에 안 좋아지시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습기가 될 수 있으면 뭐 사람이 있을 때 뭐 틀지 말라는데 뭐 안 틀 수는 없지만 제습기가 가동하면서 굳이 꼭 오랫동안 그 공간에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의 그 습도까지도 고려해서 제습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네요. 자, 세 번째 또 알아보겠습니다. 네. 빨래 건조대와 제습기는 거리를 두고 사용해라 했는데 이거 핵심 기능 아닌가요? 빨래를 더 가까이 두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핵심 기능이긴 한데 네. 빨래 건조대 아래다 놓게 되면 너무 과습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굉장히 이 제습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운동화 같은 거 빠르셔가지고 빨리 말린다고 제습기 위에 이렇게 턱 얹어 놓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금방 망가질 수 있어요. 얘가 그렇기 과하게 때문에. 일을 하게 네, 되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옆에다 두지 마시고 예. 사실 옆에다가 그러니까 조금 거리를 두셔도 잘 마르기 때문에 그냥 좀 거리를 두고 놔두셔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네. 제습기 관리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실래요? 그러게요. 이제 어떻게 제가 이거 관리하면서 잘 쓸 수 있을까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앞에 제습기가 있는데 네. 자 이렇게 뒤로 돌리면 여기 부분에 필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네. 자, 열면 이런 데도 좀 많이 지저분하죠? 네, 좀 때가 많이 닦아서, 꼈네요. 예. 닦아서 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필터예요. 에어컨 필터랑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에도 보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끼거든요. 이것도 욕실에 가서 물로 잘 닦은 다음에 에어컨 필터처럼 그늘진 곳에서 바람 많이 통하는 곳에서 잘 말려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네, 그늘에서. 그리고 안에 깊숙하게 좀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 안쪽에도 냉각 핀이 있어요. 에어컨처럼. 에어컨처럼 냉각 핀이 있기 때문에 청소 방법은 에어컨이랑 같습니다. 아까 스프레이 쓰셨던 네. 방식으로. 스프레이 아까 베이킹소다 넣었던 거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네, 뿌려주신 다음에 제습기를 가동을 하잖아요. 제습기를 가동을 하게 되면 또 이 핀에 물이 맺혀서 왜 수분을 빨아들여서 이 핀을 거쳐가지고 물통으로 내려가요. 자, 앞으로 돌려볼게요. 네. 여기 물통이 있거든요. 자, 이 물통에 물이 가득 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 여기 물통으로 그 물이 가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안쪽에 물곰팡이 자국이 있어요. 아이고. 네. 때가 꼈네. 네, 이 물곰팡이는 사실 이제 물은 고이면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베이킹 소다로 잘 닦아주시고 네.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 잘 닦으신 다음에 베이킹 소다를 한 티스푼 정도 딱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물이 딱 여기 고이면서 자연적으로 이 안이 약 알칼리가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산성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곰팡이가 잘 안 생겨요. 베이킹 소다를 그 안에 살짝 두면. 네네네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 여름철 필수 과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걸까요? 믹서기네요. 믹서. 믹서기. 여름철에 또 이제 필수품이잖아요. 믹서기를 사용하고 잘 세척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간단하게 세척할 수 있는 거. 제가 이렇게 어려운 거 안 가르쳐 드리잖아요. 저도 어려운 거 싫어요. 자, 믹서 청소할 때는 네. 자, 제가 또 배우러 왔어요. 네, 달걀 껍데기. 네. 그다음에 식초. 그다음에 따뜻한 물. 그러니까 뭐 아주 차가운 물만 아니면 돼요. 네. 그냥 미적지근한 물만 있으면 되는데 네. 자, 물을 좀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달걀 껍데기는 한 2개 정도만 넣어주시고 이거 지금 돌리려고 그러시는 네, 거예요? 돌릴 거예요. 정말요? 네. 그다음에 식초? 식초 넣어주시고 돌려주세요. 자, 와. 이렇게 보시면 했는데 맨날. 어머 이게 어떻게 이렇게 거품이 우유 거품 같은 게 나요? 네, 그 달걀 껍데기가 네. 탄산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거기에 식초가 더해지면서 이제 같이 섞이면서 세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와, 생기면서. 너무 신기하다. 네. 그리고 달걀 껍데기가 이렇게 네. 갈면서 이 날을 또 갈아줘요. 아. 그러면 좀 무뎌진 날도 갈아주겠죠. 저는 무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하실 거는 그대로 버리시지 마시고 좀 이렇게 걸러가지고 네, 하수구 막히니까 버릴 때. 네, 버릴 때는 그렇게 하시고 깨끗한 물로 헹궈주시면 됩니다. 네. 너무 간단하죠? 간단. 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헹구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끝. 아, 야 그렇군요. 네.